여러분과 나라 걱정, 아이들 걱정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양정철. 네, 양정철 씨. 뭐 논란이 많아요. 네. 양반은. 전 뭐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과거 청와대 일개 비서관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거론된 인물이죠. 그렇죠. 게다가 네. 이번에 이제 뭐 민주연구원장 싱크탱크죠. 민주당에 네. 투입이 됐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투입은 비문의 저승사자인가? 친문 공천 시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안재영님도 오신다고 하고요. 또 우리 편동철님, 정승진님, 뭐 권성혜님, YJ 킴님 다 좀 오세요. 네, 7회 붙이는 게 이제 정모 참석과 일반 후원을 이렇게. 하긴 뭐 일반 후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15,000원 그냥 15,000원 하면은 정모 참석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삼철이 가운데서도 그 으뜸이 누구냐? 양정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정철이 지금 비문 저승사자로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가 뭐 비문을 솎아내는 게 아니다 하는데 아주 예를 무섭게 들었어요. 수혈한다고 피를 다 빼는 거 아니냐? 제가 보니까 얘네들 하는 말은 모조리 이렇게 거꾸로 들으면 됩니다. 피를 다 빼낼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이요. 어떤 걸 했냐면 젊은 처자들의 피를 넣고 이 피가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스위스에서 있었던 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몸의 컨디션도 나아지고 한다는데 그거를 이제 김일성이 했는데요. 자, 양정철이 제가 보기에는 수혈이 아니라 피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분이 좀 뭘 모르는 거예요. 많이 모르죠. 수혈할 때 네. 새로운 피를 넣잖아요. 그럼 피를 빼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나쁜 피는 응고돼 버립니다.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나 몰랐네. 네, 똑같은 우리 혈관이 있는데 피를 넣으면은 그 피가 빼낼 수 양산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네. 혈관 터져버리지. 맞아요. 빠져버리는 몸 내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역시 자기는 서울대 하버드 헛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빼줘도 저절로 괴사하는 거예요. 괴사 네. 죽는 거예요. 피가 네. 안에서 그냥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알고 했다면 굉장히 고도의 지적 영역과 고도의 네. 발언인 것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진식님이 제가 늘 듣고 싶어하던 얘기를 글로 올려주셨는데 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한 명을 이제 드디어 우파로 만들고 나머지도 이제 만들고 있다. 한번 그 노하우를요 저희 정모에 오셔서 한번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젊은 애들을 이렇게 반문재인으로 우리 우파로 만들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네. 젊은 친구 20대들.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들이 학교 내에서 대학교 내에서 쓰는 그걸 네.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하면은 막 역공이 들어왔답니다. 역공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하면 역공이 안 들어온대요. 오히려 동의하는 게 엄청나게 커진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의 그 게시판 있잖아. 그게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북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나오면은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대가 옛날 20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주류가 비난이 오히려 큰 대세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20대가 그러는 것인지,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그 20대 피 철철 끓는 20대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참 보물님 아들 둘 확실한 우파 됐다고, 또 YJ 스킴님 여동생이 문재인 바에서 돌아왔다고. 자, 지금 우리 그 우파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7만 정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파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는 모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순진님도 진짜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총선 우리가 곡소리 나게, 쟤네들 곡소리 나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정철이 아까 드레코님인가요? 바다쪽비님이 물어보셨다. 양정철이 한 말이 문재인 취임사하고 똑같다. 문재인 취임사 양정철이 써준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9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 이거는 100% 양정철이 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물어봤더니 내용을 안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정철은 양정철의 아바타다.
양정철의 허수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양정철이가 지금 온 게 뭐겠습니까? 40명 내리 꽂으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양정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비문 얘네들 그냥 뒀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한 것처럼 문재인한테 이 칼 꽂는다 등에, 그렇기 때문에 싹 솎아내려고 피가리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그러겠죠. 선거를 네. 이기려면 물갈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여의도에 대한 반여의도 정상이 굉장히 커요. 여의도 때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신선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더럽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갈이를 할 겁니다. 그 명분으로 이제 물갈이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친문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사견, 그다음에 사익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양정철이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망 3선, 4선, 5선 뭐 쳐내기 시작하면 선거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이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양정철은 의도적으로 친문이 아닌 원로들 쳐낸다고 하지만은 국민들한테는 뭐 그거 압니까? 뭐 4선, 5선을 다 쳐낸다. 당장 이해찬 당대표가 아마 본인이 이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물귀신 작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쭉 안고 들어가면 아마 뭐 우리 안민석 씨 같은 경우 뭐 이런 사람들 수도권 내리 4선 이런 분들 뭐 수도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존재가 없는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3선 4선이라도 이런 사람들 다 밀어낸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는 신선하게 또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선거 전략에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96년도에 YS 때요.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씨가 공천을 주됐습니다. 그래서 원로들 다 날리면서 맞아요. 젊은 피, 지금의 뭐 이재호 대표, 뭐 김무성, 누구죠, 김문수 이런 그 당시에는 뭐 외곽에 있던 이런 사람 다 끌어들여가지고 보통 중간선거, 내년 선거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 아니라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 한 이야기예요.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이 100% 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겼어요. 이긴 이유는 물갈을 해서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물갈을 한다? 그럼 한국당 물갈을 못 따라간다? 그럼 지지요. 그럼 굉장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정철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은요, 이 판에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문재인하고는 이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운명도 대필해 주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양정철은 이번에 확실하게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칼 두고 마구 칼질 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악소리 나는 비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 배째라 친문 공천이 이제 시작된 거죠. 뭐라고 하면 배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만은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네. 저 동네를 보면 참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그 인사란 건 아주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적. 근데 전 100% 사적 인사예요. 왜냐?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요.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은요. 정확히 1급입니다. 1급 비서관을 한 거에는 커리어가 공적 영역 커리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을 민주연구원장이다. 민주연구원장은 보통 재선 3선 4선급까지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어요. 이 직전에 해왔던 김민석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2번 하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뭐 평가는 여러 엇갈리지만. 네. 그런데 그 양정철 밑에 재선 의원이야 하고 청와대에서 민정비서 실세했던 그게 부원장으로 와요. 백원우 씨가. 게다가 이철이란 현 의원이 부원장으로 옵니다. 양정철이 뭔데 대체? 응? 전 정권에서 이렇게 비서관 하던 사람이 뭔데 현 의원을 아래에 두고 게다가 재선 의원의 청와대에 실세라는 사람 아래에 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자리 만들어줬다. 사천이다. 저거야말로 공적 영역에 따른 인사 구도가 아닙니다. 양정철 씨가 무슨 뭐 엄청난 학계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백원우를 깔아넣는다. 백원우가 어떤 사람이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면서 많은 민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원우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백원우가 이제 자료 가지고 민정비서 가지고 쳐내고 누구 하고 본래 백원우 씨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에 인재영입위원장 그런 굉장히 됐었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백원우를 보내가지고 민정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끄집어내고 자르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꼬리 깨갱 내리고 부원장으로 갔습니다. 부원장으로 간 이유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요. 그
현역 의원이라든가 또는 재선 의원이 그 밑에 가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모양새가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데도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이라면은 한마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 결국 그냥 문재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찍소리대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만 독재 권력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당도 이제 접수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뻔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명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양정철 이게 역이용하면은 아까도 올려주셨지만은 그나마 보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아까 보세요? 말대로 자르는데 국민들 자르면 굉장히 시원해해요. 굉장히 시원해합니다. 반여의도 정서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팽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르면 무조건 좋아할 거다. 그럼요. TV에 많이 나오고 좀 유명해서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다 시원해합니다. 중간 분들 다 시원해요. 그렇죠. 정세균, 추미애 뭐 네, 다선들 다 자르면. 다 자른다면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국민은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알려졌던 원로들 쳐내면 야 민주당이 뭐 탈바꿈 하는구나 노력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는 그 전략 제가 100% 그렇게 갑니다. 아니요. 자기 말이 맞는 것 갑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 네. 한국당은 이른바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현역 의원들 뭐 이렇게 하고 간다? 그럼 져요. 맞아요. 그건 무섭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 진짜 자기 말이 맞고 얘네들이 아마도 지금 뭐 비문을 솎아내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솎아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바람 그리고 사람들은 또 잊어버려요. 뭐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 나오고 뭐 그냥 혁신적으로 뭐 공천하고 뭐 20몇 살짜리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 진짜 그거 맞는 말이네요. 네, 96년도 선거가 한국 정치에서 물갈이. 정청래 좀 잘라야 되겠어요. 96년도 정책을 자를지 모릅니다. 네. 저런 식으로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진 사람들 잘라버리면 국민들은 이러는 겁니다. 왜 쟤 바뀌었네 이러는 건데 96년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뛰고 있는 현역들의 선수들을 다 들어온 그때였어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추미애 다 96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그때 공천 경쟁이 벌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S가 중간 평가적인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김현철이 나서가지고 칼질을 막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윤환 씨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뭐 저항하려다가 결국 꼬리 내렸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때 홍준표 대표도 그때 들어왔습니다. 김문수 그때 들어왔습니다. 다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지금의 천정배 뭐 이런 분들 정동영 이런 사람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치를 끌어간 사람들이 96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공청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양정철 씨 투입할 때 선거를 안 하고 한국 정치를 한다면 96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음 공천은 어떻게 될지 공천의 형태가 두 당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혁명과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이게 인위적인 자발적 변화건 혹은 타력에 의한 다른 세력에 의한 변화건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정승조님 평화도로 많이 넘어가겠는데 그럴 변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있어요. 전개 개편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그래서 호남권에서 그래서 분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점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아까 많이 올라갔다고 해주셨지만 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자, 또 리스트도 돌고 있습니다. 네, 뭐이 이야기는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뭐 내년 선거가 이제 다가올수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탁월한 분석을 한 우리 안영환 선수였습니다.